네, 오늘은요, 중년의 여성이 남편을 애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그 중년 여성분의 그 애무 방법은 조금 다른가요? 많이 달라야죠, 젊을 때하고. 많이 달라요. 예, 그 젊을 때는 그래도 둘이서 힘도 네. 있고 사랑도 있고 해서 별 애무 안 해도 괜찮았고 시간도 뭐 오래 하고 아니면 뭐 여러 번 한다고 달려들고 네. 뭐 막 이러는데 또 그때는 남자가 주로 여자를 애무해 주잖아. 네, 그렇죠. 젊을 때는. 네. 그런데 중년이 되면 네. 우선 여러 가지로 이 남성들은 은퇴나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많이 기가 꺾여 있어요. 일단 그러니까 섹스 같은 게 네. 그냥 뭐 힘들여 하려고 그러면 귀찮아서 안 하려고 그러죠. 힘들고 귀찮으면 안 하려고 그러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내분께서 조금 그 기가 죽어 있으신 남편분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 걸까요? 예, 중년에 보면 예. 여성도 폐경 때나 뭐 폐경이 같이 났거나 뭐 이런 때라 네. 여성도 섹스에 대해서 뭐 굉장히 그 싫다고들 많이 얘기를 해요. 아프고 뭐 당장 아프고 네. 그 물 안 나오고 아프죠. 네. 잘 찢어지고. 그런데 그러다 보면 네. 부부가 섹스리스 부부가 돼. 그것도 위험하죠. 근데 한 번 섹스리스가 부부가 되면 회복하기 힘들어. 네. 정말 한 번 섹스리스에 들어가면 다시 그 부부가 한 번 하는데 네. 처음에 연애해가지고 관계 한 번 가질 때까지의 코스보다 힘들어. 정말 힘들어. 더 힘들어. 섹스리스가 정말 위험하긴 하네요. 예, 위험해. 굉장히 위험해. 부부생활에서. 예. 왜냐하면 그러고서 한 번 섹스리스가 되면 싸우면 풀 길이 없고 맨날 냉랭해지고 아이고. 그러다가 외부에서 또 애인들 서로가 따로 애인들 만나면 남편하고는 네. 완전히 등급게 되고 그리고 남편 몸이 닿으려고 그러면 파다닥 놀라고 여자가 또 남자 이렇게 만지려고 하면 남자도 흑 하고 놀래고 이런 게 섹스리스요. 네, 그렇죠. 네. 네, 중년에. 네.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부부가 사는 맛이 없어져. 맞아요. 중년에 결국 옛날에는 3, 40년이면 부부 생활하면 죽었는데 이제 7, 80년 해야 되거든. 7, 80년. 그렇죠. 7, 80년 해야 돼요. 네, 100세 시대고. 100세 시대고. 예. 그러면 이제 사느냐 네. 헤어지느냐 두 길만 남아 정이 없으면. 그렇죠. 근데 사실 그 50대 후반 60대부터에 가서는 네. 이혼하기 힘들어요. 진짜 이혼하기 힘들어. 뭐 황혼 이혼이다 뭐다 하는데 그거 전의 세대야. 전 나이. 네. 그리고 이제 요새는 황혼 이혼 잘 없는데 왜냐하면 돈을 벌어와도 시원찮은데 둘로 나눠가지고 재산을 둘로 나눠가지고 뭐 살겠어요? 네.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래. 재산 둘로 나누는 게 싫어가지고 연금 둘로 쪼개봐. 여자가 전업주부였는데 남자 연금 둘로 쪼개봐. 그렇죠. 그리고 집 쫓겨나봐. 왜냐면 집도 팔아서 반 나눠야 되니까. 절차도 복잡하고. 절차도 복잡하고. 예. 이게 애들이 또 죽어라고 반대하고. 왜냐하면 그나마 있는 지네들 유산 상속 받을 수 있는 재산을 다 없애버려요. 어머니가 가져나가고 아버지가 가져나가고 다른 여자하고 다른 남자하고 또 결혼해봐. 자식들로 와서 재앙이지. 왜냐하면 지네한테 올 재산이 전혀 없어. 죽어도 반대. 그렇죠. 예. 이혼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젊어서는 그냥 이혼 오히려 젊을 때가 나아 이혼하기가. 네네. 그때 자식 기르겠다 그러다가 네. 이제 다 기르고 나면 걔네들이 반대. 예. 우리한테 오는 재산 없어진다 그러고 뭐 그렇게 복잡하게 살려고 애쓰시냐고. 그러니까 어쨌건 저거를 회복해야 돼요. 성관계로 회복하고 하려면 부부 잠자리. 예. 여성이건 남성이건 좀 적극적이 돼야 됩니다. 여성이건 남성이건. 예, 남자도 여자한테
적극 어느 정도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고 좀 짜증 나는 일이 있더라도 네. 허허 한번 웃고 네. 이게 나에게 주어진 참 중년의 행복이려니 여유려니 네. 중년이 되면 잃는 것도 많죠, 얻는 것도 많아요. 상실하지만 모든 네. 기회나 명예나 돈이나 이런 거 상실해가지만 얻는 건 뭐냐면 자유와 자유죠. 네. 모든 의무의 속박에서 벗어나니까 네. 정말 자유와 또 그 자유로운 만큼 소박 하나만 자기 실현은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어요. 자기 실현이요? 예. 예. 근데 그 자기 실현 중에 하나가 예. 뭐냐면 중요한 자기 실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행복한 가정생활을 꾸려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기다렸어요, 마누라하고 이런 때 서로가 속박되지 않고 자유를 누리면서 한번 편하게 살아보자고. 젊을 때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고생하고 그럴 때. 아이들도 어느 정도 키워놨고. 아이들은 뭐 나가서 지네 잘 먹고 잘 살고 네. 또 뭐 먹고 못 살고 지네 운이지 뭐. 이제는 그 중년의 행복을 찾아야 하는데 예. 이제 그거를 부부 사이에서 예. 찾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부부 사이에서 찾고 예. 또 만약 거기서도 또 좀 부부 사이에서 부부도 원만해야 되고 그리고 네. 또 조금 또 너무 부부가 서로가 그러면 네. 동호회 나가서 눈길 한번 돌려보는 것도 좋고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자기 실현이야. 그렇잖아. 여자분들 그 나이 되는 여자분들 100이면 100 다 물어봐요. 일탈을 꿈꾸고 싶어요. 네. 자, 남자들도 그러지 뭐. 근데 돈이 있어야 돼. 네. 그러면 자, 그럼 애무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예, 중년 여성의 애무는 어떻게 중년 달라야 여성의 애무는 예. 첫째로 막 이렇게 몸으로 하는 애무를 하면 안 돼요. 이 몸으로 하는 애무는 그래도 몇십 년간 결혼 생활하면서 서로가 충분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다르게 하거나 뭐 어떻게 소박하게 하되 가장 중요한 게 모든 섹스의 그 오르가즘은 뇌로 느끼는 겁니다. 오르가즘을 뇌로 뇌로 느껴요. 느낀다고요? 가가지고 뇌에서 느끼지. 전두엽이나 뭐 이런 데서 느끼지 뭐. 여기서 아무리 그 앱을 해서 자극을 해봐 결국엔 뇌에서 다 느끼는 거지. 이걸 잘 몰라요. 네. 그런데 그래서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네. 뇌애무예요. 뇌애무. 뇌애무. 예. 뇌애무. 뇌애무란 네. 감정애무입니다. 감정애무요? 예. 그 사람이 사랑을 느끼도록 하게 하는 애무입니다. 애무를 통해서 상대방이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 그 여성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거. 여성의 남편분이 여성의 사랑을 이 마누라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그게 가장 큰 애무입니다. 그 중년 되면 모든 게 서러워서 그러는데 마누라가 따뜻한 눈길로 한번 보면서 이렇게 여보 사랑해라고 말 한마디 해주면 여자가 그 말 듣기 원하는 것보다 남자는 속으로 더 찌릿해요. 남자들이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남성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잘 안 하시기 때문에. 그 어릴 때부터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교육을 받았으니까. 예. 남자들이 뭐 어디 치사하게 가서 그러냐 그러는데 사실 그런 거 말 잘하면 바람둥이 되는데. 남자분들이 남편분들 그러면 사랑과 배려가 결국인데 어떠한 사랑과 배려를 남성들은 꿈꾸겠습니까? 남자들은요 없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 의해서 그 프로이드에 의한 겁니다. 프로이드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약간 집어넣으면 어릴 때 그 유아 성욕이 있어가지고 어머니를 갖다가 그 자기도 모르게 성욕의 대상으로 봤었단 말이에요. 유아 성욕이라는 게 있어요. 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예. 그러다 나중에 크면서 그게 아니다라는 거를 배우죠. 네. 그리고 내가 어설프게 잘못 어머니한테 그 성욕을 품었다가는 잘린다. 그게 거세 컴플렉스예요. 잘린다. 우리 어릴 때 뭐 너 그러면 불알 따먹어 뭐 그런 거 많이 했었잖아. 네. 잘린다 해가지고 가가지고 걔는 이제 어머니에 대한 그 저거를 포기하죠. 그리고 아버지적 가치관을 받아서 자기 초자를 형성하는데 근데 하여튼 어머니에 대한 그 연정을 포기하는데 그게 강제로 포기되는 거죠. 아버지에 의해서. 네. 그 락강에 의하면 강제로 상징계에 의해서 그 어머니의 연정이 포기된다는 건데 하여튼 아버지에서 포기가 돼요. 네. 락강이가 프로이드가 포기가 되는데 실제로 보면
포기해서 이렇게 살아나가긴 하지만 그때 그 포기하면서 얻은 상처가 너무 커. 그게 평생 갑니다. 무의식 평생 가요. 네. 그 상처가 무지 커요. 무의식 속에 깔려 있다. 네. 예. 그래서 남자들이 평생 보면 네. 자기 엄마하고 비슷한 여자만 찾아다녀. 그리고 바람 막 여러 여자 전전하는 남자들 있죠. 네. 그 무의식에서는 모성애를 기대하고서 그 여성하고 바람을 피는데 근데 쟤는 나한테 그런 사랑을 줄 거야 하고 갔다가 보면 조금 있다가 뭐 같이 관계하고 뭐하고 보면 그런 여자 줄 수 있는 여자에서 나와보라 그래. 그렇죠. 예. 남이 낳은 아들을 내 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자면 그건 말이야지. 네. 그런데 이제 그래가지고 가니까 계속 이 여자도 아니다 저 여자도 아니다 하면서 그 여자를 평생 찾아 헤매는 거거든. 그리고 남자들도 네. 결국은 무의식적으로 보면 예. 그 아내를 어머니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대체물인데 실제로 그 어머니 같은 사랑을 나한테 했으면 하고 사실 이 남자들이 아무리 마초 같아도 속에 품고 있는 그 가장 깊은 생각은 네. 어머니 같은 사랑을 베푸는 아내한테 재롱 좀 떨고 싶은 거야. 애기 같은. 그 어머니의 사랑을 한껏 누리고 싶은 거 그런 건가요? 뭐 밖에서 잘못하고 오거나 뭐 잘못했을 때 예. 아유 이쁘다 우리 아들아 이리 와 안아주면 그때 막 재롱 떤다니까. 네. 에 엄마 이러면서. 예. 아주 그 잘 알아들어요. 이거 아주 눈물 나는 현실이야. 근데 실제로 그걸 하고서 하면 굉장히 그 저기가 강합니다. 또 그 이렇게 할 때 섹스할 때 좀 어머니가 된 걸 가정해도 되죠 뭐. 그런 역할도 있잖아요. 아유 내 새끼 그러면서 남편 보고.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참 나는 두 아들을 기르고 있다. 네. 하나는 내가 낳은 아들이고 하나는 우리 시어머니가 낳은 아들이다. 그런데 늙어서 노령이 되면 네. 내가 낳은 아들은 벌써 없어졌어. 네. 이제 시어머니가 낳은 아들하고 살아야 돼. 근데 이게 내 아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주 그 집은 잘 되는 집이에요. 근데 그냥 이걸 내가 상담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충고하면 네. 막 화들 내. 막 화내. 싫어요. 남편이지 왜 아들이냐? 남편이지 왜 아들이냐? 네. 그리고 내가 뭐 저 인간을 내가 뭐 내 아들처럼 이뻐하라고 못해. 근데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섹스리스로 가는 길이야. 그러면 안 된다. 근데 잘 사는 집 보면 꼭 그 아내분이 인자해가지고 남편을 이렇게 포옹해. 이렇게 포옹해. 생각을 해봐요. 삼식이 구박하는데 어머니 같았으면 삼식이라고 구박했겠어? 삼식이. 예. 집에서 3번 밥 먹는다. 네. 그러니까 예. 꼭 좀 그 신경 쓰세요. 그 남자에 대한 최대 애무는 뇌의 애무인데 뇌의 애무의 핵심은 그 모성애적 사랑을 마음속에 지니고 있으면 그 남자가 다 알아요. 금방 다 알아요. 예. 그걸 하라. 네. 그게 애무의 시작이고 끝이다. 남자들 죽어요. 그런 느낌 가지면 남자들 죽어요. 그리고 그 여자 마누라한테 목숨 걸고 해요. 네. 평생 원한 게 그건데? 어머니 같은 사랑. 예. 그걸 섹스할 때 하면? 뭐 섹스할 때 하면 더 좋지만 애무할 때 사전에 그런 부짐이만 풍겨도 이 남자는 그 여자한테 굉장한 그 성적 욕구를 느끼게 되는 거지. 네. 그 애무 중에 최대의 애무다. 시작이고 끝이다. 네. 모성애로 시작해서 모성애로 끝이 난다. 그럼 중간이 뭐냐? 네. 중년의 남자는 상실의 남자입니다. 상실의 남자요? 예, 돈도 명예도 그리고 스카이 나온 뭐에 45에 잘리면 45 그걸로 이제 스카이 나온 거 다 없어져. 30년 공부해서 스카이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취직했는데 15년 일하고 잘려. 근데 그 다음에는 뭐야? 다 똑같아. 그래서 처음에 나와서 몇 년은 지가 뭔가 뭐 특별한 거 할 줄 알았어. 근데 막상 부딪혀보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너무 위험해. 그렇죠. 예. 퇴직 창업이 제일 많이 망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지가
상대에서 뭐 경영학 좀 배웠다고 해가지고 주식하러 달려들어. 1년 내에 다 까먹어. 몇 억씩 주위 사람들 돈 다 해가지고.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은퇴 창업하고 주식이에요, 주식. 네. 개인이, 그것도 전문화된 개인이, 전문화되지 않은 개인이 절대 기관 투자가들 못 이깁니다. 이건, 그러니까 기관 투자가들이 그 기관 유지하고 먹고 사는 거지. 네. 그러니까 절대 안 해야 되는데. 네. 근데, 그러면 이제 남자가 갈 게 없지 않습니까? 네. 그 자기 직업을 갖다가 해서 그 약간 적응 과정을 거쳐서 좀 알아보면 자기가 젊을 때 다니던 직장에 반도 못 타. 그럼 마누라는 틱틱대.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사냐. 사실은 250에서 300이면 둘이 살거든. 네. 근데 얘가 언제 퇴직했느냐에 따라 문제가 틀려. 40대 중반에 퇴직했다 그러면 애가 고등학생이야. 그렇죠. 50대 중반에 퇴직했다 그러면 애 결혼할 때야. 그게 좀 낫지. 시집장만 잘 보낼 생각만 포기하면 돼. 그래서 거기까지 했는데 40대 중반에 퇴직하면 대학 가서 졸업할 때까지 매개 살리고 학비 대야 돼. 그러면 이제 혼자 힘으로 절대 안 되거든.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그 와이프가 아내분이 생활전세 투입이 돼. 맞벌이. 맞벌이. 그런데 그 맞벌이 하는데 여자가 돈 100만 원 벌어오면 남자 1000만 원 벌어온 것보다 더 의기양양하고 남자가 구박해. 진짜 여자가 벌어오는 돈이 있으면 그거 피눈물 나는, 남자한테 피눈물 나는 돈이야. 말 한마디 못해. 얼마 벌었는지도 몰라. 그리고 맨날 얼마 벌어온 돈 있으면 그 싹 봐가지고 뺏어가. 그러지 말아요. 아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칭찬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자는 또 하나가 있어. 남자는 또 잘 이해 못하는 게 성에 있어서 하여튼 그런 분위기에 있는 상황에서 이제 남자는 성에 있어서 그 페니스를 삽입에서부터 사정할 때까지의 여자를 만족시켜야 돼. 그렇게 알아. 그게 삽입 섹스야. 뭐 보통 여자들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실제로 그거로 애 만족하는 여자는 7 내지 8%예요. 그 7 내지 8%는 왜 그러냐면 그 여자 몸이 너무 예민해서 남자가 그거 안 해줘도 오르가즘 느껴. 남자가 필요 없는 여성들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변태지. 그럼 나머지 정상의 92%는 삽입 섹스로 만족을 못해요. 오르가즘. 그러니까 오르가즘이 귀하다고 그러지. 뭐 억울하다는 둥, 느껴보고 싶다는 둥. 그런 분들 많으시죠. 아니 91%야. 이 남자들은 자기는 남자랑 여자랑 생리 구조가 그런데 여자는 피부 점막으로 섹스를 하는 거고 남자는 사정으로 하는 거니까 남자는 한 번 쉬고 금방 나와요. 금방 끝나요. 그런데 여자는 피부 점막으로 하니까 거기서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못 느껴. 그러니까 남자들도 그건 은근히 느껴. 뭐 막 여자가 뭐 만족을 한 척을 해도 페이킹으로 가짜로 해도 남자들이 알아. 느낌으로 알아. 그리고 그 다음날 반찬이 나빠. 그리고 짜증이 심해져. 중년 되면 더해. 그러니까 남자들이 불안하지. 그걸 수행불안이라고 그래. 수행불안. 이게 예기불안의 일종인데 수행불안이라고 그래요. 왜냐면 내가 과학을 잘 못할 것이다 라고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불안을 느끼는 거거든. 근데 남자가 이거 갖고 너무 떨어. 사시나무 떨어. 아니 멀쩡하게 건강한 남자를 갖다가 그렇게 해놓으니 그러니까 애무 시간을 도입하거나 여성이 자의를 좀 해서 도와주거나 하면 이게 다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인데 그걸 안 하고 그걸로만 하려고 그래. 그런 남자를 이제 어떻게 또 부추겨가지고 섹스를 하냐. 칭찬 좀 해줘요. 잘한다고. 그리고 유도해요. 그럼 설명을 해줘요. 어디가 좋아. 어디가 좋아. 근데 그때는 이제 남자를 애무는데 지금은 우리가 여자가 남자를 애무하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수행불안이 있기 때문에 칭찬을 해줘요.
최고다 하면서 칭찬을 해주면 이것도 또 내 의무예요. 우리 남편 잘한다. 예. 여태까지 잘해왔어. 아. 안심해. 하던 대로만 하면 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안심시켜주는 거. 네. 진짜 여태까지 잘해하고 난 당신한테 너무 만족하고 뭐 이런 말들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은 네. 남자가 상당히 그 성적으로 일단 정신적으로 만족이 딱 끝나니까 모성애적 사랑하고 네. 칭찬을 받으니까 모성애적 사랑은 사랑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고 칭찬을 해주면 안심이 되는 거죠. 네. 섹스하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야. 도망만 가려고 그러다가. 남편분께서. 예.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네. 세 번째인데 네. 그 부드러워야 돼요. 막 처음부터 성기 뭐 세게 빨고 뭐 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남자가 제일 싫어하는 게 네. 애무에서 사정하게 될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남자 성기 입에 넣고 왕복 운동하면서 빠는 거는 절대 하지 마세요. 여성분들이 그거 잘하느라고 연습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든지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하지 마세요. 남자가 진짜로 좋아하는 거는 혀를 그 성기를 입에 넣지 않고 혀를 밖에 있으면서 갖다 대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살살 핥아주는 거예요. 제일 강하게 느껴요. 귀두도 넣고 빨려고 그러지 말고 빨면 아프기만 하지 뭐. 네. 핥아줘요 이렇게. 부드럽게 핥아줘요. 그리고 불알도 핥아주고. 네. 불알을 핥아주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그 밑에 가면 네. 회음부가 있고 항문 있죠. 네. 뭐 가능하면 항문도 좀 핥아주세요. 근데 남자의 그 성감대는 딱 그거 한 줄이야. 더 이상 없어. 더 이상 없어. 네, 부드럽게. 부드럽게. 그거 한 줄만 잘 해주시면 할 일 다 했어요. 네. 남자에게 필요한 애무는 발기할 때까지. 그 이상 하게 되면 사정이 될까봐 애무를 무서워해.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더 하고 싶으면 차라리 남편을 유도해가지고 애무를 시켜요. 여성으로서 애무의 역할은 끝났어 이제. 네. 그러니까 실제로 몸에 대한 애무는 짧고 간단하니까 뇌의 애무, 머리를 애무하는 걸 중심으로 하시란 말이에요. 그거는 모성애적 사랑이 있어야 되고 칭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부드럽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하더라도 세게, 그 다음에 신체를 갖다가 이제 할 때는 남성의 성감대는 그 페니스에서부터 항문까지 딱 일자야. 간단해. 다른 데는 부차적이고 별로 신경도 안 써. 가슴 빨아줘봐도 소용도 없어. 그건 남자가 여자야.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거하고는 참 다르네요. 그걸 버틴 남편이 신기하지. 그럼 이거는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얘기를 들어봤을 때 결론적으로는 이제 아내분께서 리드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예 리드 안 하면 안 돼요. 이제 중년 섹스는 그 여성이 적극적으로 리드를 해줘야 돼요. 네네네. 여자가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안 좋은가요? 이게 섹스를 아니 중년에 가서 모든 거 다 상실해가지고 직장도 잃고 돈도 잃고 뭐 정말 사랑하던 애인도 잃고 그래가지고 겨우 집에 그냥 만신창이가 되어서 들어와서 누워만 있고 싶은 사람한테 킥킥대기나 하고 발로 차기나 하고 밥도 안 해주고 삼식이라고 그러고 아니 누가 좋아서 하려고 듭니까? 그러면 이게 정이 끊어지고 별거로 가고 막 이러지로 막 가거든. 그래서 이제 모성애적인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뭐 일단 이 여성이 그 저걸 해야 돼요. 그 자기가 사랑 능력을 회복해가지고 일단 모성애적 사랑을 머릿속에 그리기만 해도 남자는 알아요. 남자는 알아요. 아, 내가 난 아들은 멀리 떠나가고 이제는 시어머니가 난 아들을 내가 데리고 사는데 그래도 너 이쁘다, 너 내 아들이다. 요 심정 하나만 있어도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만 있었고 마음의 행동으로 나오니까. 그렇죠. 삼식이가 싫은 것 그래서 이식은 해줄 거 아니야. 네. 그 아침 굶고 점심 저녁만 먹으면 되거든. 그것만 해도 남자 감격해. 그리고 돈 벌어오는데 조금 벌어도 좀 덜 구박하고 같이 벌고. 같이 버는데 자기가 번 돈 너무 생색내지 말고 저만 혼자 써. 그럼 나는 뭐야? 돈 주는 나는. 그 다음에 이제 부드럽게 하라. 즉 결론은 한마디입니다. 사랑을 회복하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몸의 차이를 알아라. 그러니까 절대로 부드럽게 해가지고 사정을 유도하는 애무는 하지 말아라. 네, 네. 그러나 네. 그 어떤 사랑의 감정을 유도하는 애무, 즉 부드럽게 그 남자랑 여자 틀리니까 사정을 유도하지 말고 네. 페니스에서 항문까지 부드럽게 할 듯이 해라. 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가 더 있죠. 뭐요? 당신 잘해. 여태까지도 잘해왔어. 하는 칭찬. 외워요. 네. 당신 최고야. 당신 잘해. 여태까지 정말 당신 잘해왔어. 예. 요거면 남자 죽어요. 네. 그리고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있잖아요. 네. 안을 때 모성애. 섹스할 때도 그래. 그냥 이렇게 아유 이쁜 내 새끼 이렇게 네. 하고서 등만 탁탁 쳐줘도 남자 울어. 네, 알겠습니다. 그 중년 여성의 애모 방법. 예. 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해주신 김승구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